비트코인보다 좋은 건 현대 시대에 없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거, 상승장에서도 이러한 조정은 반복적으로 있고 상승장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파동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쌀 때 줍줍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어떤 흐름으로 갔습니까? 마치 비트코인이 또다시 5K, 10K 갈 것처럼 빠지는 듯 했지만 여기서 개미들이 다 포기하고 떠날 때 기다렸다라는 듯이 말아 올려주면서 실제로 파이어 차트 흐름 보시면 굉장히 얄밉습니다. 이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다 빼놓고선 여기서 이 노란 선 보십시오. 개인들이 왕창 비트코인 이제 폭락한다라고 던져버리니까 기가 막히게 반대로 매수하면서 핵심 저항이었던 66K의 매물대까지 삼켜버리면서 상승을 만들어준다. 근데 더 악랄한 거 뭡니까? 계속 개미들이 속아도 먹히는 퍼드, 마운트 곡스 매도 물량 하락 유발할 수 있다. 이것도 기사 내버리면서 본인들은 정작 개미들이 던진 물량 바닥에서 다 매집하고 올려버린다. 여러분들 작년부터 계속 당하셨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22년 말부터 최저점 15K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동안 몇 번의 이런 조정이 있었습니까? 크게 따져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다. 이 네 번 다 속으셨는데 이번에도 속으시면 어떡하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오히려 어쨌든 우리의 국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봉상 흐름을 보면 지금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상승 추세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기 전에 눌려주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고 비싸서 못 샀던 것을 용기를 내셔야 될 때지. 이번에 또 지난번이랑 똑같이 조정 준다고 다 털려 나가버리시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누가 승자였는지 언제나 저희 캐쳐 가족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다. 이번에도 어차피 여기서 흔들거나 만약에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전쟁 리스크로 내려준다라 그래도 결국에 큰 방향은 어딥니까? 우리는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잔잔바리 조정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저는 좋다라고 보이는 이유는 최근 조정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빠지는데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많은 분들이 알트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또 재밌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은 올라가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도미넌스는 빠져준다. 그 얘기는 뭐냐? 알트코인들이 다시 이제 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흐름. 충분히 저는 굉장히 낙폭이 컸었던 대신에 펀더멘탈이 있고 근본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 너무너무 싸게 잘 줍줍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래들조차 개미들이 다 던지니까 바이더딥 시작하면서 고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변의 진리 한 가지는 뭡니까? 반감기가 도래했고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 비트코인은 원래 블록당 6.25개가 채굴됐는데 이제는 3.125개밖에 채굴이 안 된다. 이 정도 줄었다고 무슨 공급에 영향이 가고 수요가 올라가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제는 또 얼마나 큰 메가톤급 수요가 들어옵니까? 바로 홍콩. 중국의 차이나머니가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지금 승인은 났지만 정식 거래는 언제부터 하냐? 4월 30일. 본격적인 이제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는 4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4월 30일, 이더리움은 현재 5월에 정식 거래될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 컨센서스는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중국 어차피 본토에서는 거래 못해서 홍콩 ETF 크게 수요 만들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의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슈퍼리치들, 중국의 부동산 재벌들은 중국의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말도 안 되는 135조 원의 돈을 날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지금 중국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증시까지 폭락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어디에 본인들의 돈을 이동시켜 놔야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중국 부자들이 한 달에 64조씩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해외로 다 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금을 사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공산당에 사는 부자들이 가장 선호할 자산을 은닉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좋은 건 현대 시대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중국 정부에서 막는다라고 해도 우회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엄청난 에너지들이 본격적으로 4월 말을 기점으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기점으로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왜 중국의 슈퍼리치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저는 어디서 얻었냐, 바로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심이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4월 8일 이후, 이때는 한창 시장이 조정되고 있었고 전쟁 이슈 터지면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스틴 선이 12만 7천 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근데 이번 홍콩 ETF가 미국 ETF와 다른 점 뭡니까? 이더리움을 전 세계 최초로 현물 ETF를 승인한 게 이번에 홍콩이었다. 근데 저스틴 선은 마치 4월 15일 정식으로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가 ETF 승인을 했던 이 날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4월 8일 날 엄청난 이더리움을 바닥에서 매집했고, 그리고 이 지갑이 3월 30일 이후에 바이낸스에 엄청난 테더를 입금하면서 대량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 저는 저스틴 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돈 냄새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맡는 크립토 플레이어다. 실제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가장 부유한 부자 1위에 저스틴 선이 위치하고 있고, 심지어 이더리움의 아버지인 비탈릭 부테린보다도 더 저스틴 선이 부자다. 이 얘기는 뭐냐, 얘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그런 크립토 핵심 인사고, 또한 저스틴 선은 어디와 굉장히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트론 CEO 저스틴 선은 중국 공산당 학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간부 양성 고등교육 기관인 중공 중앙당 학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 얘기는 뭐냐, 중국 정부와 이 저스틴 선의 엄청난 유착관계가 있고, 이들이 지금 어떤 큰 그림을 크립토 시장에서 꾸고 있는지,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너무나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이번에 홍콩에서 출시될 것을 미리 알고 이런 엄청난 이더리움을 전쟁 중에도 매수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이 이 엄청난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초단타 치려고 매수했다라기보다 중장기적인 내러티브, 그리고 홍콩에서 정식으로 비트코인과 이더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때 얼마나 많은 중국의 대기 수요, 중국의 슈퍼리치들의 돈이 들어올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행동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저스틴 선의 엄청난 이더리움 매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수요가 홍콩 ETF를 통해 들어올지 힌트를 우리한테 던져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 이더 현물 ETF를 승인받은 홍콩 빅토리 증권은 ETF 수수료까지 공개하면서 미국 ETF와 전면 경쟁을 할 준비를 마쳤고 만발의 준비가 끝났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홍콩, 중국을 뒤에 든든한 뒷배를 데리고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수요는 확인했다. 그러면 미국의 수요, 가장 중요한 자본 세력인 미국 ETF의 수요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또 고무적인 흐름이 뭡니까? 계속해서 유출 물량이 나왔지만 유출량이 점점 줄어들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유입이 다시 들어오면서 큰형님인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ETF로 유입이 됐고,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ETF의 가장 큰 매도 압력이자 하방 압력이었던 GBTC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핵심 대형 블랙록 피델리티의 매수는 올라가고 GBTC의 매도는 줄어든다. 그러면 계속해서 ETF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욱더 큰 메가톤급 호재가 뭡니까?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수수료를 15bp로 낮추겠다. 원래 GBTC 현물 ETF 수수료 뭡니까? 가장 비싼 수수료 1.5%였는데 이 1.5%를 0.15%로 10분의 1토막으로 수수료를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비트코인 ETF를 갖게 될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많은 기관들이 GBTC 왜 매도했습니까? 수수료 너무 비싸서 여기서 매도해서 블랙록으로 갈아타려고 매도를 쳤던 건데, 이런 식으로 수수료 가장 저렴하다 하면은 굳이 GBTC 팔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장기적인 하방 리스크였던 GBTC의 매도 물량도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수수료 인하의 호재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의 말에 따르면 이는 추정치고 아직 100% 확신은 아니지만 이 흐름으로 만약에 가준다라고 하면 너무너무나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 하방 압력이었던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 수수료가 가장 싸지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블랙록, 피델리티의 현물 ETF 수요는 들어오고, 그리고 홍콩의 현물 ETF 수요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반감기로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 반토막으로 줄어들어 버린 상황. 그러면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공급이 줄어든다. 가격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뻔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트와이즈 CEO에 따르면 지금 자산관리 회사들이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얘네들이 비트코인이 너무 좋고 막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산이라서 늘리기보다는 지금처럼 불안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부채 위기, 여러 위기 속에서요, 이런 전통 운용사들은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자산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자산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돌연변이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미료처럼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적으로 포트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러티브가 확장이 될 거고, 그런 확장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미국 비트코인 ETF 시장의 긍정적인 유입에서 알 수 있듯이 ETF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헤지펀드 베테랑인 마크 유스코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완료함에 따라 비트코인 포모가 들어올 것이다. 진정한 불장은 어떤 때입니까? 마치 나만 두고 비트코인이 진짜 2억 3억 갈 것 같이 막 올라갈 때, 그때가 진정한 대불장이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구글 트렌드 심리지표만 보더라도 최근에 조금 조정 나오니까 사람들 또 비트코인 구글 트렌드 검색량 바로 줄어들어 버렸다. 이미 지난 17년 불장 그리고 21년 불장 당시 구글 트렌드로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불장은 이 구글 트렌드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겠자고 다 돈 끌어 모아가지고 시장으로 뛰어들 때, 그때가 진정한 불장이지. 이런 식으로 조금 빠졌다가 다 도망가는 시장은 아직 본격적인 불장은 시작도 안 했다. 어쨌든 우리는 상승장에 있는 것은 많지만 진정한 본게임은 제가 봤을 때 5월 이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IRS 브로커가 암호화폐 움직임을 보고하기 위해서 내년에 보낼 수 있는 양식을 공개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미국 국세청이 이 디지털 자산 중개 판매 보고를 하기 위한 양식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흐름.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 신고를 위한 세금 양식을 다시 초안을 게시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어쨌든 간에 정통 제도권 자산으로 수용하고 인정받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식 세금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정립한다라는 거. 이제 미국조차 이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을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권으로의 수용이지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되는데,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보유통화준비금에 비트코인 추가해야 된다. 지금은 대부분이 다 미국채나 금 이런 것들을 준비금에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불안한 시기 중앙은행 비트코인 중요하다라는 내러티브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것을 뭐 중앙은행이 지금 당장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발언들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국가적인 채택도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자문 보고서까지 발표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국면을 봐야 됩니다. 현미경으로 차트 흐름 보시면서 15분봉, 3분봉 보시면서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거 맞추시고 계실 때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 가상자산 시장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고, 매스어 옵션 대중 채택이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자산을 바라보고 있는지, 기존 전통 시스템에 균열이 나오고 이 균열 사이로 혁신 자산이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신다면 최근처럼 단기적인 잔잔바리 흔들기, 개미털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코어를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금 트랜잭션 피 엄청나게 상승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의 채굴 기업들이나 채굴자들은 단순히 채굴 수익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생태계를 확장시켜서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까지 가져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생태계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 많은 트랜잭션 거래가 이루어지면 채굴자들도 꼭 채굴 수익뿐만이 아니라 이 수수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반감기만 보시는 분들은 채굴자들 이제 수익률 반으로 줄어들 거니까 비트코인 다 팔고 도망갈 거다. 그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전 비트코인 전체 채굴의 절반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채굴 기업들은 다이아몬드 손이다. 그 얘기는 뭐냐? 이번 반감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과 라이어 플랫폼 1, 2위 채굴 기업들은 비트코인 단 한 개도 팔지 않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오히려 수량을 모아가고 있다. 이게 시사하는 바 뭡니까? 얘네들은 지금 당장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채굴기 사고 이게 아니라 계속 축적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비트코인 더 크게 상승했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겠다. 그 심보로 중장기적으로 멀리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계속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굴 기업들 다 누가 가지고 있냐? 소름 돋지만 월가의 초대형 기관들이 모두 이 채굴 마이닝 컴퍼니의 주인이라는 거.
그걸 알면 이 월가의 자본 세력들이 비트코인 시장 상승시키겠습니까? 폭락시켜서 하락해서 본인들이 손해볼 장사하겠습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손해볼 장사 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쌀 때 개미들 조막손에 있는 물량 다 털어내게 강제로 뺏어버린 다음에 매집하고 시장을 올릴 중장기적인 계획을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기술적인 조정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살짝 눌리는 흐름 보여줬지만 다시 양수의 움직임으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기관들의 매수 움직임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지고 미국제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시금 매수의 흐름, 매집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어쨌든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돈의 흐름, 즉 돈의 흐름은 뭐냐? 유동성입니다. 근데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다. 근데 비트코인이 빠지던 말던 그런 거 관계없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올타임 하이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시장에 단기 조정 파동은 있더라도 시장에 계속 돈이 수혈되고 있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오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되는 거. 지난 2020년 반감기 이후 핵심 코인들의 상승률을 체크해보면 비트코인은 무려 8배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은 30배, 솔라나는 무려 500배가 상승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네 번째 반감기가 도래했는데 이 이후에 정말 이 반의 반만 상승한다라고 해도 최소 지금 가격보다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욕심낸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승폭은 줄어드는 건 맞다. 근데 지금 가격에서 2배만 먹는다라고 해도 이거보다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혁신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킵 고잉해서 원래 캐쳐 가족분들 언제나 승리했던 우리들이 했던 그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는 약간의 단기적인 매크로 이슈로 인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그니피션트 7 중 4개의 초대형 빅테크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도 단기적인 좀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아직도 실적이 잘 나고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불안했던 어떤 매크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비트코인도 살아나고 그리고 홍콩 현물 ETF까지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겹도록 상승장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거 캐쳐 가족분들 멘탈 잡을 수 있게 말씀드렸던 거 가까이서 봐서 현미경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면 대폭락하고 망할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우상향이었고 사이클로 보면 대폭등이었다. 언제나 이 패턴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도 과거와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임 꽉 주고 중심 잘 잡고 계속 정진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